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요 그림 읽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좋은 그림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 내가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이것은 마치 뭐냐면 노래를 오래 들어서 나만의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를 간직할 줄 알아야만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선별할 수 있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저 그림을 봤을 때 왜 좋지? 뭐가 좋지? 남들은 좋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모르겠어. 이렇다면 아직 안목이 없는 거잖아요. 오늘부터는 그 안목을 키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안목을 키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론을 키운다는 말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실기를 통해서 증명된 이론은 그 이론을 바탕으로 또 다른 실기를 찾아낼 수 있게 하거든요. 잘못 들어선 길이 지도를 만들듯 그 지도는 내비게이션을 만들었고 내비게이션은 내가 갈 곳만 명확히 안다면 빠르게 안내해 주죠. 이론은 그러기 때문에 실수를 줄여줍니다. 그러면 그 이론은 어디에서 증명하느냐? 드러난 작품들을 통해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그림 읽기의 단초입니다. 그림을 읽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안목을 키운다는 일이니까 이번 시간부터 한번 오늘은 단원 김홍도와 반천수 선생의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림 읽는 법을 한번 배워보자고요. 그림 읽기 전에 첫 번째 구도의 기본 규율인 포백, 여백, 즉 공백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서양화에는 전혀 없는 동양 우리 특유의 회화 양식, 여백이잖아요. 그 여백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오늘 설명할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미 이 이야기를 저는 멤버십 강의에서 수없이 해놨습니다. 제가 작화법에 그림 그리는 거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게 이론이라고 착각하시는데 이론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치리자 노날론자에 세상의 이치를 서술해서 논리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론이라는 것은 그림 그리는 이치의 논리를 간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화론 공부예요. 그 단초로 오늘 첫 번째 여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구도란 모순 대립의 통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순을 일으켰던 것을 대립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통일하느냐가 좋은 구도죠. 그러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서양에는 없는 여백인데 이 여백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문인화 하는데 문인화의 뜻도 모르잖아요. 물론 사대부 양반들이 여가의 시간에 남아서 여기로 그리던 그림이다. 이건 단순한 얘기예요. 이것은 단순 정립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직업도 특히 예술 직업 중에 이렇게 문인이라고 하는 특정 직업만 그림을 그린 것이 문인화라고 하는 건 듬히 드문 일이에요. 문인은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성과 감성. 이성이라고 하는 전공 필수 작업, 문사철이죠. 그리고 감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술적 흥취를 북돋아주는 시서화, 문사철을 통한 학문과 시서화를 통한 예술, 그래서 학의 일치를 실현했던 그룹을 문인이라고 그랬고 그들이 그려낸 그림이 문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문사철이라고 하는 특유의 학문 정신과 거기에 시서화라고 하는 흥취가 일치를 이룬 작품을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인화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시, 서, 화. 그쵸? 근데 요즘 사람들이 서예도 안 되고 시도 안 되니까 야, 그림만 그리면 당연히 이게 다 문인화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단순하게 매도합니다. 물론 오늘 그래서 저는 시를 쓴 것과 시를 쓰지 않은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림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그림 읽기로 한번 만나보자고요. 네, 이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이 작품은 심상치가 않아요. 우선 여기에 여러분이 이 그림을 이해하려면 시조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단원 김홍도가 놀랍게도 음악가이면서 문인이었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작품 두 가지가 내려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좀 평범한 시조 같이 느낄 수 있는 시조 두 수가 남는데 그 중에 한 수가 이 그림을 그린 듯한 시 한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봄물에 배를 띄워 가는 대로 놓았으니 물 아래 하늘이요 하늘 위가 물이로다. 이 중에 늙은 눈에 배는 꽃은 안개 속인가 하노라.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기가 막힌 글이 이 작품을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노인의 눈에 먼 곳의 꽃은 마치 안개 속에 보이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화제를 보면 노년 화사 무중간이라, 노년에 보는 꽃은 안개 속에 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야, 여기 붉은색을 입은 노인이 이렇게 절벽 위를 향해서 올려다보고 있죠. 그쵸? 이겨에서 읊은 그 시를, 조금 전에 읊은 시를 자세히 보면 하늘과 물이 맞닿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 느꼈죠? 그것은 여백이 주는 거예요. 이게 물인데 하늘인 물인지 물이 하늘인지 모르는 여백을 통해서 공간의 확장 구조를 갖고 있고요. 좌우로 여백을, 특히 그림을 가운데와 한 모퉁이로 주고서 좌우를 비워둠으로 인해서 노안으로 인해서 희미한 풍광처럼 느끼게 하면서 그것이 안개인지 물인지 심지어 하늘인지를 구분짓게 만들지 않았어요. 이것이 아주 뛰어난 공간을 여백으로 처리한 그림이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문인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단원이 이 유명한 이 시조는 사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시일 텐데 이것은 두보의 시입니다. 두보의 시를 이 당시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아래가 하늘이요 하늘이가 물인가라는 이 멋진 자기의 시 구절을, 시 읊었던 시조를 옛 시조와 일치시킨 거죠. 우리가 문인화를 공부할 때 방, 임, 모 이런 말을 하죠. 무, 즉 옛사람의 뛰어난 작품을 모방하잖아요. 그럼에도 그 기운만을 빌려오죠. 즉 뛰어났던 시를 한 시조로 읊었던 단원 김홍도의 그 예인적 풍무는 작품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기에 꽃이 이 사람 눈에 희미해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이 작품을 이 밑부분부터 시작해서 위 윗부분을 보여줄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작품이 얼마나 뛰어난 작품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단원 김홍도의 자작시조 두 수의 발견은 요컨대 가장 조선적인 화가 김홍도가 가장 조선적인 문학 형식으로 남긴 한글 작품, 그러면서도 그것을 그림으로 회화화하면서 여백에 대한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여백은 하도 넓다 보니까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인지를 몰라요. 가늠할 수조차 없어요. 물 아래가 하늘이고 하늘 위가 물인가 보다라고 이었고 거기에 봄물에 배를 띄워 가는 대로 놓았으니 라고 했어요. 지금 이 구절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뛰어난 단원 김홍도의 느낌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쫓아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단원 김홍도가 보여주는 이 노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배도 자세히 보세요. 사실 이 배를 보면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렇게 직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는 형식을 취해서 배 밑창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이 노인이 올려다보려고 하는 곳을 미리 짐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노인이 올려다보면서도 우리는 그 노인을 또 밑에서 올려다보면서 바라보는 시선을 주고 있죠. 즉 시선의 이입을 처음엔 노인이 저쪽 위에 꽃을 보게 만들더니 그 다음에 이 노인을 보는 우리는 이 노인보다 물 밑에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죠. 이것이 아주 뛰어난 시선 처리면서 여백 처리예요. 그렇다면 저 노인이 보고 있는 곳을 슬쩍 한번 제가 쫓아가 볼게요. 한번 보세요. 노인의 시선을 쫙 쫓아 올라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무 몇 그루가 소소하게 있어요. 그쵸? 그런데다가 그 노인이 보는 시선을 차고 올라간 곳에 화재가 또 기가 막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이 화재를 보면 노년화사 무중간이다. 그러니
이 노인의 노안이 온 거예요. 왜? 안개 속에 보는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좌우의 물처리나 아니면 이곳에 있는 꽃을 자세히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점의 뛰어난 점이에요. 여백은 이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상상을 주죠. 그래서 여백을 단순히 빈 공간이라고 보지 않고 하늘이 물이요 물이 하늘이라고 만들어낸 자기 시조를 두보의 뛰어난 시에 차용을 해서 작화를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시서화의 문인으로서의 갖고 있는 역량을 여지없이 드러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아래 주인공의 늙은 눈으로 바라본 주관적 풍경이에요. 이건 사실적 풍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진경산수와의 맥을 이었다고 하는 이유는 진경은 사실주의가 아닙니다. 진짜 풍경을 사회적 느낌, 감정 그대로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그림과 대비되는 또 한 사람의 그 중국 작품을 비교할 건데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심지어 여기에 써놓은 두이는 뭐냐면 심취호 산수라고 돼 있어요. 즉 좋은 산수에 마음으로 취했노라라는 뜻도 되고 마음이 취하니 산수를 좋아하네라는 뜻도 읽힐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붉은 색의 인주는 이 밑에 시선인 누구와 너무나도 잘 어울려요? 그렇죠. 바로 요 주인공의 노인의 붉은 적삼의 색과 너무나도 잘 어울려서 보는 이로 하여금 몰입도를 갖게 만들죠. 더군다나 모든 게 정중앙의 구도처럼 보이는데도 그것을 깨기 위한 바위의 처리가 또 기가 막히고요. 그 흐름 속에 흘러가는 여백은 그야말로 시 한 수를 고스란히 읊어낸 이 단원의 작품을 극대화시키고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단원의 작품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무나도 좀 긴 작품이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멀리서 잡는데 좀 한계가 있고 저 혼자 이걸 또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 그림의 뛰어난 점을 알려면 여백에 중요하다는 작품을 여기에서 알 수 있죠. 이제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하늘이 물이라는 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이요. 또 물이 하늘이라는 건 그것의 흐름 속에 경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놓고 이 그림의 꽃을 정확하게 그리지 않고 지난 것이 좌우로 사라지면서 노인의 노안을 이미 암시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다가 이 노인이 올려다보고 있는 이 각도가 기가 막히고요. 그것을 우리는 다시 또 여 뒤에서 볼 수 있게 이 배의 밑부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화제가 또 적절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죠. 만약에 여기가 화제가 이렇게 묵직하게 썼다면 아마도 이 그림은 노인의 노안을 극대화하는 데는 실패했을 겁니다. 요즘 제 눈이 흐릿해서 그런지 이런 작품을 보면 여백의 아주 뛰어난 점을 볼 수 있죠. 그럼 중국 작품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좋아하는 반천수의 작품입니다. 반천수의 작품은 좀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게 참 많아요. 아까 김홍도의 작품은 산수로 아주 먼 풍광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면 이 풍광은 아주 가까이서 보는 풍광이에요. 우리가 구도라고 할 때 구도는 어때요? 그렇죠. 모순된 대립의 통일을 갖고 그 규를 지켜나가는 게 구도예요. 그런데 그 구도의 첫 번째가 공백입니다. 여백이에요. 여백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백은요, 이런 말로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데, 그 무슨 얘기냐면, 좀 마음을 감상하면 다만 두세 개의 어느 부분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어요. 선조 예술의 특징이죠. 이 작품을 보세요. 여백이 기가 막히게 포치되어 있죠. 더군다나 이 새 두 마리는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눈은 제각각의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새가 졸도록 안심하고 졸도록 뒷배경은 전부 다 어때요? 여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바위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는데 그 바위 한 덩어리도 혹시나 앞뒤를 할까 요게 조그만한 것을 툭 주었습니다. 이 모서리를 완전히 비워두고 있죠.
그죠? 제가 그림을 그릴 때 황금 비율을 이야기하는데 황금 비율은 3대 1이 이것만 황금 비율이 아닙니다. 모서리에서 빠져나가는 걸 경계하는 것이 황금 비율이고 더군다나 정중앙에 모든 것이 모여들면 안 된다는 게 황금 비율이에요. 그런데 이 새가 안심하고 자도록 비어있는 빈 공간이 너무 비어서 공허할 새라 위로 몇 가지의 풀을 쳐올렸습니다. 몇 가지의 풀을 쳐올림으로 인해서 얘들이 내려앉는 기운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죠. 그런데 이 끌어올리는 기운이 너무 날카로워서 좀 뭐할세라 화재처럼 쓴 자기의 뇌파사 봉이라고 하는 자기의 당호처럼 쓰는 것과 거기에 수자, 반천수 본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그것도 풀이 너무 직선이니까 크고 작고 삐뚤어서 어떤 것이 잡초인지를 모르게 쓰고 있어요. 거기다 도장도 이곳에 하나만 찍고 모든 낙과는 그렇죠. 유인과 대립 이렇게 반대 방향에 찍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여기에 딱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부조, 새기지 않다 이렇게 해놓고서 딱 여기다 이렇게 유인을 찍었습니다. 그것을 보듯 그것을 먹이 찾아보듯 품고 있는 알이나 꿈인 듯 이들은 꿈속으로 그것을 품고 들어가고 있죠. 거기에 점의 크기가 제각각이고요. 또 선질은 마치 끊어질 듯 이어질 듯 강한 철사인 듯 또 튕겨내는 선인 듯 이렇게 쓰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런 선조가 너무 서해 선조라면 심지어 새의 몸통은 우리가 좀 먹물이 번지듯 기다린 듯한 느낌을 갖고 있는 먹물로 둘의 꿈속의 아득한 상황을 예측이나 한 듯 털로 덮어주고 있어요. 마치 솜이불을 덮어쓴 듯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림 어떤가요? 단원기몽도가 사물의 그 산수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을 노안적 시선으로 봤다면 이 반천수의 이 작품은 새에 의탁한 자기의 관물 서정을 서해의 선질과 공간의 여백으로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먹을 찍은 곳은 검지만 내가 눈여겨보는 곳은 도리어 공배가 있다고 한 반천수 선생의 말을 증명이라도 해내듯 한 작품이죠. 우리가 그림을 볼 때요. 절대로 먹을 찍은 곳을 유심히 보시지 마십시오. 어디를 유심히 봐요? 오히려 먹을 찍지 않은 여백에 내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이것이 공백, 포백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구도의 기본 규율 첫 번째입니다. 제가 구도의 기본 규율을 여러분에게 얘기한 적 없죠. 그것은 멤버십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도론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그림을 읽어준다고 했을 때 설마 구도론의 기본 규율을까지도 설명하려 하지만 자세히 설명하진 않습니다. 왜냐? 너무 자세한 것들은 제가 번역해서 해놓은 멤버십을 여러분이 좀 들어와서 가입하셔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저는 그림 읽는 방법을 통해서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게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어느 정도 구도의 기본 규율인 포백을 두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길 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한번 전반적인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자고요. 네, 어때요, 여러분? 그림 그냥 단순하지 않죠. 지금 이렇게 두 작품을 제가 대비해 놨지만 하나하나 설명하니까 완전히 여러분, 그림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하고서 알게 되죠. 알게 되니까 새롭게 보이게 되고 새롭게 보이니까 새로운 감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앉은 자리를 바꿔보지 않으면 새로운 풍광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옛 그림에는 서양과는 별개의 문제로 여백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 여백은 흰 부분 또는 화면의 빈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빈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아셨죠. 이 빈 것은 전통사상에서 백색은 순양의 빛깔이고 검은색은 순음의 빛깔입니다. 순양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 상학적인 것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 하학적이에요. 그러니까 희다, 비다라는 것은 형이 상학적인 생각을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동양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백은 궁극적으로 마음의 여백입니다.
반천수 선생이나 단원 선생이 여백을 중시했었던 이유 아셨겠죠? 그러니까 이 여백은 단순히 여백이 아니라 그 속에서 수많은 걸 풀어낸다는 걸 여러분이 짐작을 하신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아는 경지가 될 겁니다. 옛분들은 자연을 겉으로 보지 않고 그 마음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특히 하늘은 형이 상학적이고 땅은 형이 하학적이에요. 그런데 그 둘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공간의 여유로 둔 것이 여백이었어요. 여백은 생각을 확장하는 공간입니다. 텅 빈 하늘이 있은 후에야 휘황한 달이 있고요. 또 아지랑이 서린 아득한 공간이 있어야만 그 앞에 뻗어난 한 줄기 대가지가 참 조화롭게 풍요롭습니다. 여러분, 빈 공간은 사유의 공간이고 이것은 뭔가 형이 상학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백을 둘 줄 아는 것은 지백수익이라고 하는 노자 사상을 담보로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서 지백, 백을 알고 흙을 아껴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검게 칠하고 무조건 색을 입힌다고 해서 문인화가 아니라 문기가 철철 넘치도록 배려해야만 여백을 여러분이 장악한 겁니다. 오늘 구도의 기본 교율 첫 번째 여백으로 인해서 제가 이 그림 읽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는데 어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그림 읽는 시간을 제가 얼마나 더 진행할런지는 여러분의 응원에 달려 있겠죠. 그리고 더 궁금한 건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세요. 사실 돈 조금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얻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술가들은 프로입니다. 프로는 그만큼의 노력을 분명히 보상받아야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저는 그림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안목을 좀 더 높여보고자 이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의 응원과 힘에 입어서 다음 강의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응원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 안목을 위해서 좋은 그림을 볼 수 있어야만 좋은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는 것,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건 좋은 그림을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장착됐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백의 후자 두 번째 주보파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